예,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해 말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총장직에 복귀해서 업무를 수행하면서는 이제 대국민 메시지나 대외적인 메시지를 낼 이유도 없고 또 내서도 안 되죠. 꼭 필요한 검찰총장으로서의 메시지 아니라면 윤석열 총장은 이제 조용히 자신의 검찰 업무만을 챙기고 있는데, 이제는 정치권에서 윤석열을 더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검찰총장직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어제 한 방송국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 임기를 마치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선거에 나서기에는 기간적으로 너무 짧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내놨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고 한 데 대해서 검찰개혁에 검찰이 동참해달라라고 하는 메시지 아니겠느냐.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구현하는 데 함께 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퇴임한 뒤에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를 마친 뒤에도 정치에 입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윤석열이 정치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전망을 내놓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또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정치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신의 희망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정치를 하진 않을 거다, 이런 분석들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이낙연, 노영민이 이렇게 윤석열이 정치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윤석열은 정치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냥 하나입니다. 윤석열과 정치, 윤석열과 국민을 괴리시켜 놓으려고 하는,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윤석열을 어차피 안고 갈 수밖에 없다면 윤석열을 정치권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왜냐하면 윤석열이 지금 스스로 정치적인 어떤 걸 할 수는 없으니까요.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계속 외곽에서 윤석열은 정치하기 어려울 것이다, 임기를 마친 뒤에는 더 어려울 것이다, 기간적으로 윤석열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검찰총장이다라는 걸 계속 주입하면서 그런 구도로 계속 만들어가면서 윤석열의 정치적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간단하게 정치적으로는 고사시키려는 이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으냐, 야권에서는 이 윤석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으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김종인 위원장은 최근까지도 윤석열은 여권 사람이다, 아직은 지금은 여권 사람으로 보는 게 맞다, 검찰총장이니까, 이런 식으로 거리를 두고 있고, 또 나경원 후보도 안철수 후보가 좀 야권에서 뜨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 효과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좀 폄하를 하는, 윤석열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은 좀 거리를 두고자 하는, 아무래도 국민의힘 스스로 자강 능력을 기르려면 윤석열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니까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건 옳은 방법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요, 지금 당장 보궐선거만 보더라도 이게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조직선거가 될 것이다. 이 조직선거가 되면 지금 민주당의 조직력은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지율에서 지금 상당히 앞서 있어도 야권이 조직선거로 가게 되면 민주당을 이기기 쉽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윤석열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보궐선거에는요. 그렇다면 윤석열 현상을 적극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 윤석열과 거리두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건 차라리 또 대선 때 이야기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보궐선거에서는 적극 이용해서 국민의힘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가장 잘 지금 이용하고 있는 사람이 안철수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어제 자신의 유튜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작년부터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 안쓰러워서 여러 가지 응원 메시지를 많이 보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총장이 여주지청으로 좌천돼서 굉장히 힘들었을 때 한번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있다. 안철수 대표는 지난해 말에 출마 선언을 하면서도 윤석열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을 했죠. 윤석열과의 인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윤석열이가 그래도 식사를 하면서 안철수 대표와 그걸 소개를 하는 거죠. 그래도 자신은 검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고 하더라. 저도 그렇지만 윤석열 총장도 서로 호감을 갖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는 야권 지지자들이 마음을 둘 데가 없어서 그분에게 모였는데 정치인들이 엄중하게 보아야 한다. 야권 지지자들이 기대하니까 윤 총장은 야권 인사라고 본다. 야권 지지자들이 기대가 모이고 있으니까 윤석열 총장은 야권 지도자다. 야권 인사다. 이 부분을 잘 좀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안철수 대표의 말입니다. 윤석열이 야권 사람이냐 여권 사람이냐라고 하는 논쟁은 여권에서 지금 원하는 논쟁입니다. 그건 야권에서 그 이야기를 먼저 할 이유도 하나도 없고요. 윤석열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를 지향한다라고 하는 헌법주의자 윤석열은 보수적인 것이죠. 검사나 법조인은 기본적으로는 일단 보수적인 것입니다. 기존의 전통과 기존의 법체계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것이 법조인이죠. 법조인의 기본이죠. 그렇다면 법조인은 가능한 한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윤석열과 또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야권 인사 쪽에 많이 있고요. 물론 여당 쪽에도 있지만, 여권 쪽에도 있지만요. 그 다음 세 번째, 지금 여권에서는 윤석열이 들어가서 비비고 앉을 자리가 100% 없습니다. 1%는 뺄까요? 99%는 없습니다. 윤석열의 여러 가지 말도 또 종합하건데, 지금 윤석열이 여권 사람이냐 야권 사람이냐의 논쟁은 민주당 여권 사람들이 바라는 겁니다. 그걸 바라기 때문에 계속 이낙연이나 노영민이 저런 말들을 흘리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국민의힘의 자각 능력이 커지는 거 아니니까요. 윤석열 현상을 활용할 줄만 알면 된다, 이 부분이죠. 지금 안철수 대표가 그걸 가장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개를 드리는 건데, 안철수 대표가 나름대로 윤석열 총장, 윤석열 현상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요. 윤석열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논쟁을 하게 되는 것은 여권이 바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4월 보궐선거는 정말 어려운 선거입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더 어려울 것이다. 지금 부산시장 선거도 어려워진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의 지지율이 수도권과 충청과 영남의 이 선을 타서 윤석열 지지율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윤석열 현상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야권은 고민해야 한다. 그 방식으로 이렇게 안철수 대표처럼 인연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윤석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과 가까운 법조인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충청권에도 있고 야권에도 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변호사들도 많고요. 이번에 예를 듭니다. 윤석열 총장 징계위가 열렸을 때 그걸 담당했던 이완규 변호사 같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과의 야권이 인연 또는 필요하다면 야권의 법률 특보라든지 이렇게 영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충청권의 윤석열과 관계가 되는 국민의힘 쪽에 정진석 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또 전면에 내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이런 전략을 지금 짜야 할 때다. 불필요하게 지금 이낙연과 노영민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저것은 윤석열을 정치적으로 고사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저기에 말려들 필요가 없는 거죠. 논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윤석열 현상이 쳐다보는 지점, 그 국민들의 지지, 공정한 사회 아닙니까? 공정한 사회의 그 브랜드를 야권으로 가져오는 그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다.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